13조 원. 단 1원도 깎아줄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서명하시죠. 전 세계 2억 명이 지켜보는 생중계 카메라 앞입니다. 미국 대표 로버트의 입술이 교만하게 비틀려 올라갑니다. 20년 넘게 국제정세를 취재해온 베테랑 특파원 저 마이클조차 헛웃음이 날 만큼 무례하고 폭력적인 압박입니다. 벼랑 끝에 몰린 한국. 전 세계 언론은 일제히 한국의 항복 선언을 기다리며 숨을 죽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입니다. 핏기가 가신 줄 알았던 한국 측 수석 대표 이수진 국장의 손에서 붉게 녹슨 작은 쇠 조각 하나가 테이블 위로 툭 하고 떨어집니다. 그 작고 초라한 쇠 조각이 오만했던 미국의 심장을 꿰뚫고 전 세계를 오열하게 만들 줄은 지금 이 순간 그 누구도 상상조차 하지 못합니다. 7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기적처럼 배달된 한 소년병의 마지막 편지. 지금 그 먹먹하고도 충격적인 현장을 확인해 보십시오. 숨막히는 정적을 깬 것은 날카로운 마이크 하울링 소리였습니다. 삐익 하는 쇳소리와 함께 전 세계 2억 명의 시선이 집중된 서울의 한복판. 외교부 청사 특별회의장에 막이 올랐습니다. 수십 대의 방송 카메라가 뿜어내는 열기로 실내는 숨을 쉬기조차 벅찰 지경입니다. 이건 협상이 아닙니다. 홍보죠. 미국 측 수석 대표 로버트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오만했습니다. 그는 최고급 맞춤 정장 소매를 거만하게 쓸어 올리며 테이블 위로 두꺼운 검은색 서리철을 툭 던집니다. 동시에 회의장 전면을 가득 채운 대형 스크린 위로 시뻘건 숫자가 번쩍입니다. 13조 원. 만숨에 숨통을 끊어놓겠다는 듯 미국은 협상의 여지조차 주지 않은 채 거대한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20년, 강대국들이 펜대 하나로 약소국의 운명을 난도질하는 그 잔혹한 외교의 최전선을 20년 넘게 지켜봐왔습니다. 독일의 낡은 타자기 앞에서 시작해 지금은 전 세계 수천만 독자를 가진 언론사의 수석 특파원으로 뛰고 있는 저 마이크조차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노골적인 폭력 앞에서는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외교 협상을 전 세계에 생중계하다니요. 이건 투명성을 빙자한 아시아 작은 나라의 공개 처형이나 다름없습니다. 로버트는 여유롭게 얼음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마치 철없는 어린아이를 훈계하듯 비릿한 조롱을 이어갑니다. 스크린에는 동북아시아의 지도가 띄어집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의 거대한 그림자에 둘러싸인 작고 위태로운 나라, 한국. 그의 레이저 포인터가 그 지도 위에 작은 땅덩어리를 찌르듯 가리킵니다. 한국의 눈부신 경제 성장, 훌륭합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들 부르더군요. 하지만 그 번영의 울타리가 과연 누구의 돈과 피로 세워졌는지 까맣게 잊은 것 같아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매년 한국 국민들이 해외 명품 가방과 외제차를 사들이는데 쏟아붓는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자그마치 20조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정작 당신들이 편안하게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도록 목숨 걸고 지켜주는 미군에게 고작 13조 원을 내는 건 아깝다고 버티고 있습니까? 이건 피로 맺은 동맹에 대한 지독한 모욕이자 이기적이고 파렴치한 무임승차입니다. 그의 입술 사이로 비수가 되어 날아드는 조롱에 한국 측 실무진들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마른 침을 꿀꺽 삼키는 소리가 렌즈 너머 제 자리까지 들릴 정도로 팽팽한 긴장감이 맴돕니다. 회의장 벽면에 설치된 실시간 방송 모니터에는 전 세계 네티즌들의 반응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동맹국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자기 배만 불린다는 조소, 당장 주한미군을 철수시켜버리라는 원색적인 저주들이 화면을 빈틈없이 뒤덮습니다. 로버트는 이 철저하게 계산된 생중계 여론전이라는 무기로 한국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고 숨통을 서서히 아주 잔인하게 조여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합니다. 이 끔찍하고 모욕적인 십자포화의 한가운데서 한국 측 수석 대표 이수진 국장 단 한 사람만이 기이할 정도로 고요합니다.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 속에서도 그녀의 시선은 로버트의 거만한 얼굴이나 붉은 숫자가 춤추는 스크린이 아니라 테이블 아래에 감춰진 자신의 두 손을 향해 있습니다. 핏기가 가실 정도로 꽉 쥔 그녀의 손틈 사이로 무언가
낡고 뭉툭한 붉게 녹슨 쇠조각 같은 것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꽉 깨문 입술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거대한 폭풍우를 머금은 심연처럼 무서울 정도로 깊고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더 이상의 변명은 듣지 않겠습니다. 시간 낭비는 질색이니까요. 지금 당장 결단하십시오. 우리의 요구 13조 원의 이의 없이 서명하든가 아니면 매일 아침 주한미군 철수 절차가 시작되는 것을 뜬 눈으로 지켜보든가. 위대한 미국 국민들은 더 이상 당신들을 무상으로 지켜주는 호구 자선 사업가가 아닙니다. 로버트가 최후 통첩을 날리며 차가운 금속성의 최고급 만년필을 테이블 위로 휙 미끄러뜨립니다. 칭그랑. 만년필이 이 국장의 명패에 거칠게 부딪히며 멈춰섭니다.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위태롭고 무거운 침묵이 회의장을 짓누릅니다. 전 세계 언론의 카메라가 일제히 고개를 숙인 이수진 국장의 좁은 어깨로 클로즈업됩니다. 제 옆자리에 앉은 미국 기자가 다 끝났다는 듯 픽 헛웃음을 지으며 노트북을 덮어버립니다. 저 역시 숨을 멈춘 채 수첩을 쥔 손에 축축하게 땀이 배어나는 것을 느낍니다. 과연 이 작고 조용한 동방의 나라는 오만한 제국의 거대한 탐욕과 폭력 앞에 이대로 고개를 떨구고 항복 문서에 도장을 찍고 마는 걸까요? 모두가 한국의 비참한 백기투항을 확신하던 바로 그 찰나, 이수진 국장이 아주 천천히 굽혔던 허리를 곧게 펴며 고개를 들어 올립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 23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던 해부터 전 세계의 전쟁터와 피비린내 나는 외교 무대를 질리도록 누벼온 제 낡은 취재 수첩에도 이런 노골적이고 폭력적인 순간은 단 한 번도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투명한 협상이라는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이것은 철저하게 기획된 강대국의 사냥입니다. 회의장 정면에 설치된 거대한 멀티스크린에는 현재 접속자 수가 실시간으로 요동칩니다. 2억 3천만 명.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압도적인 숫자의 시청자가 지금 이 좁은 서울의 외교부 특별회의장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실세, 로버트 앤더슨 부차관보가 여유로운 걸음으로 협상 테이블 중앙에 자리 잡습니다. 명문가 출신의 엘리트다운 세련된 몸가짐, 최고급 실크 넥타이를 매만지는 그의 입가에는 이미 승리를 확신하는 자의 오만한 미소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반면 그를 마주하고 앉은 한국 대표단 7명의 어깨는 거대한 압박감에 짓눌려 금방이라도 바스라질 듯 위태롭습니다. 시간이 곧 돈이라는 서양의 오랜 격언을 이 자리에서 굳이 길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로버트가 마이크를 끌어당기며 첫 포문을 엽니다. 그의 차가운 금속성 음성이 실시간 번역기를 거치기도 전에 회의장의 무거운 공기를 날카롭게 찢어놓습니다. 오늘 위대한 미국은 동맨이라는 아름다운 이름 뒤에 골마 터진 불편한 진실을 바로잡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그가 거만하게 손가락을 튕기자 스크린 전체에 시뻘건 막대 그래프가 솟구칩니다. 한국의 연간 명품 소비액 20조 원, 화장품 소비액 15조 원, 그리고 그 옆에 턱없이 작게 표시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1조 2천억 원. 숫자의 극단적인 대비가 시각적인 폭력으로 변해 화면을 가득 채웁니다. 로버트의 목소리에 한껏 조소가 묻어납니다. 한국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백화점에서 프랑스제 명품 가방을 사들이고 이탈리아제 스포츠카를 굴리며 태평성대를 누리는 동안 정작 당신들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 밤낮 없이 피 흘릴 준비를 하는 건 다름 아닌 미국의 젊은 청년들입니다. 안보는 결코 공짜로 주어지는 선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요구는 아주 간단하고 합리적입니다. 연간 13조 원. 여러분의 그 화려한 사치품 소비액보다 훨씬 저렴하고 가성비 좋은 청구서 아닙니까? 그의 모욕적인 궤변이 회의장에 울려 퍼질 때마다 제 옆에 자리 잡은 일본과 유럽의 투파원들이 바쁘게 키보드를 두드리며 은밀한 헛웃음을 짓습니다. 한국, 이번엔 단단히 코가 꿰었군. 저 거대한 청구서를 무슨 수로 맞겠어? 누군가의 조롱 섞인 속삭임이 제 귓가를 스칩니다. 대형 스크린 한쪽에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실시간 댓글창은 이미 이성을 잃은 아수라장입니다.
미국 피 빨아먹는 뻔뻔한 기생충 나라. 안보 무임승차국. 당장 미군 철수시켜라. 13조도 싸다. 돈 내기 싫으면 공산당한테 먹히든가. 수억 개의 날선 비수들이 화면을 뚫고 나와 한국 대표단의 심장에 무자비하게 꽂히고 있습니다. 로버트는 이 끔찍한 여론의 재판을 마치 축제처럼 즐기며 여유롭게 얼음물을 한 모금 넘깁니다. 그는 완벽하게 판을 짰고 한국은 그 덫에 걸려들어 숨통이 끊어지기 직전에 연약한 초식동물처럼 보입니다. 협상 시한은 단 72시간. 만약 이 13조 원의 청구서에 군말 없이 서명하지 않는다면 미 펜타곤은 주한미군 완전 철수를 포함한 중대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위대한 미국 시민들은 더 이상 남의 나라를 공짜로 지켜주는 어리석은 호구가 아닙니다. 자, 한국의 수석 대표 이수진 국장. 당신들의 현명한 대답을 듣고 싶군요. 로버트가 자신의 이름이 각인된 최고급 만년필을 테이블 위로 휙 던집니다. 금빛 펜이 얼음판 위를 미끄러지듯 쇄도하더니 이수진 국장의 명패를 거칠게 때리고 멈춰섭니다. 징그랑. 그 날카로운 마찰음이 마치 사형 선고를 알리는 판사의 망치 소리처럼 텅 빈 회의장에 처절하게 울려 퍼집니다. 전 세계 언론의 망원 렌즈들이 일제히 고개를 푹 숙인 이수진 국장의 가녀린 종소리를 향해 무자비하게 줌을 당깁니다. 이배로 참담한 항복인가. 저 역시 무거운 탄식을 내뱉으며 노트북 자판에 손을 올립니다. 대한민국, 미국의 13조 압박에 결국 굴복하다. 뼈아픈 기사의 첫 문장을 막 타이핑하려는 찰나.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제 늙은 기자의 두 눈을 강렬하게 사로잡습니다. 숨막히는 조롱과 압박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던 이수진 국장. 미세하게 떨리던 그녀의 좁은 어깨가 멈추더니 아주 천천히 허리를 곧게 펴고 정면을 향해 고개를 들어 올립니다. 백지전처럼 창백하게 질려있을 거라 예상했던 그녀의 얼굴에는 패배자의 굴욕감이나 두려움 따위는 단 한 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대한 폭풍을 잉태한 심연처럼 깊고 서늘한 분노가 차갑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녀의 오른손이 아주 느릿하게 협상 테이블 위로 올라옵니다. 굴욕적인 서명을 위해 미국의 만년필을 집어드는 대신 그녀가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꽉 쥐고 있던 주먹을 스르르 펴니다. 그러자 그녀의 하얀 손바닥 안에 감춰져 있던 무언가가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묵직하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화려하고 살벌한 외교 협상장관은 너무나도 이질적인 물건. 흙먼지가 엉겨붙고 붉게 녹이 쓴 낡은 금속 파편. 자세히 보니 그것은 불에 그을려 두 동강이 난 오래된 군번줄입니다. 이수진 국장이 마침내 굳게 닫혀있던 입술을 엽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결코 크지 않지만 수백 년 배려진 서슬퍼런 칼날처럼 회의장의 탁한 공기를 단숨에 베어버립니다. 로버트 앤더슨 부차관보, 당신의 훌륭하고 오만한 프레젠테이션 아주 잘 봤습니다. 그녀가 테이블 위로 녹슨 군번줄을 달그락 소리가 나게 내려놓으며 로버트의 눈앞으로 살짝 밀어냅니다. 우리가 진정 빚을 진 자가 누구인지 오늘 전 세계가 지켜보는 이 자리에서 그 진짜 피해 계산서를 꺼내볼까 합니다. 심리를 확신하며 비열하게 웃고 있던 로버트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경련하며 굳어집니다. 20년차 특파원의 짐승 같은 직감은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무언가 엄청난 폭풍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한국의 비참한 장례식을 생중계할 준비를 하던 수십 대의 카메라 녹화 불빛이 일제히 테이블 정중앙에 놓인 낡고 초라한 군번줄을 향해 미친 듯이 깜빡거리기 시작합니다. 눈이 부실 정도로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서도 이수진 국장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꼿꼿한 시선은 오직 로버트 부차관보의 흔들리는 동공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이게 대체 뭡니까? 고물상에서나 굴러다닐 법한 쓰레기를 올려두고 황금 같은 시간을 끌 셈입니까? 로버트가 애써 비웃음을 흘리며 넥타이를 거칠게 당깁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 끝은 아까의 오만했던 톤과 다르게 미세하게 덜덜 떨리고 있습니다. 짐승처럼 날카로운 외신 기자들의 촉이 일제히 곤두섭니다. 쓰레기라. 이 국장이 나직하게 그러나 뼈가 시리도록 차가운 목소리로 읊조립니다.
당신들이 13조 원이라는 알량한 계산서로 짓밟으려 했던 위대한 피해 증거입니다. 그녀가 작게 고개를 끄덕이자 등 뒤에 앉아있던 한국 측 실무진이 빠르게 노트북 자판을 두드립니다. 순간 로버트가 띄워두었던 모욕적인 빨간색 막대 그래프가 지지직 소리를 내며 산산이 부서지듯 사라집니다. 대신 그 거대한 스크린을 빈틈없이 채운 것은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입니다. 차를 에이는 듯한 눈보라 속 얇은 군복 하나에 의지한 채 꽁꽁언 총을 부여잡고 있는 애뜬 병사들의 모습. 1950년 11월 27일 영하 40도의 혹한. 당신들도 아주 잘 아는 장진호 전투입니다. 이 국장의 목소리가 회의장을 엄숙하게 울립니다. 제 옆자리에 서양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다 무너져가는 한국이 왜 갑자기 반세기 전의 낡은 역사를 꺼내드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들입니다. 로버트 역시 불쾌하다는 듯 주먹을 꽉 쥐며 일갈합니다. 지금 전 세계 앞에서 감성팔이라도 하자는 겁니까? 우리는 낡은 역사가 아니라 팩트와 숫자를 논하고 있습니다. 팩트. 좋습니다. 그쪽이 그토록 좋아하는 숫자로 말씀드리죠. 이 국장이 테이블 위의 낡은 군번줄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집니다. 당시 중공군 12만 명에게 완전히 포위되어 전멸 직전이었던 미 해병 1사단.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 사지로 뛰어든 것이 바로 한국군이었습니다. 스크린의 화면이 미국 국방부의 1급 극비 해제 문서로 바뀝니다. 빼곡한 영문 타자 글씨 위로 붉은색 밑줄이 선명하게 그어지기 시작합니다. 한국군 1연대 소속 당시 19살이었던 이만석 이병. 그는 미군을 겹겹이 에워싼 중공군의 기관총 진지를 파괴하기 위해 수류탄 6발을 품에 안고 그대로 적진으로 돌진해 자폭했습니다. 회의장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습니다. 키보드를 바쁘게 두드리던 제 손가락도 허공에서 굳어버렸습니다. 19살. 지금이라면 대학교 캠퍼스를 누비며 꿈을 꿀 그 어린 핏덩이가 남의 나라 병사들을 살리겠다고 기꺼이 자신의 육신을 폭탄으로 던진 겁니다. 폭포수처럼 쏟아지며 한국을 조롱하던 실시간 댓글창이 마법처럼 멈추더니 이내 충격과 경악의 반응들이 하나둘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 19살 소년병의 숭고한 희생 덕분에 테로가 열렸고 미 해병 시중대 187명이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앞에 이 녹슨 군번줄은 쇳물처럼 녹아내려 까맣게 타버린 이만석 이병의 시신 속에서 유일하게 수습된 이 국장의 꼿꼿했던 목소리가 처음으로 아주 가늘게 떨립니다. 제 할아버지의 유품입니다. 프레스룸 곳곳에서 외마디 탄식이 터져나옵니다. 13조 원이라는 거대한 탐욕의 장벽 앞에서 70년 전 미군을 위해 목숨을 바친 할아버지의 낡은 군번줄을 꺼내든 손녀라니. 전 세계 시청자들의 가슴에 거대한 해일이 덮쳐옵니다. 하지만 놀라기엔 아직 이릅니다. 이수진 국장의 진짜 반격은 지금부터니까요. 그녀가 리모컨을 꾹 누르자 스크린에 새로운 명단이 떠오릅니다. 당시 제 할아버지의 목숨값으로 살아남은 미 해병 시중대 생존자 187명의 명단입니다. 화면 위로 수많은 알파벳 이름들이 미친 듯이 스크롤되다 단 하나의 이름 위에서 정지합니다. 붉은색 테두리가 쳐진 그 이름. 조지 W. 핸더슨. 조지 W. 핸더슨. 순간 오만함으로 번들거리던 로버트 부차관보의 핏귀없던 얼굴이 잿빛으로 변해버립니다. 그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을 짚으며 자리에서 비틀거리듯 반쯤 일어납니다. 마치 살아 숨쉬는 유령이라도 맞닥뜨린 것처럼 그의 두 눈이 찢어질 듯 커져 있습니다. 조지 핸더슨? 제 입에서도 저도 모르게 헛바람이 새어나옵니다. 핸더슨, 바로 지금 저 오만한 미국 수석대표의 성이 아닙니까? 이 국장이 로버트의 심장을 향해 얼음 송곳 같은 시선을 가차없이 꽂아 넣습니다. 맞습니다. 미스터 핸더슨, 당신의 친할아버지 조지 핸더슨 일병입니다. 로버트가 테이블을 짚고 있던 손이 미끄러지며 앉아있던 의자가 뒤로 처참하게 나동그라집니다. 전 세계 2억 명이 지켜보는 생중계 화면 속에서 약소국을 돈으로 짓밟으려던 거만한 제국의 사신이 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마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내 할아버지가 찢겨나간 살점으로 목숨을 바쳐 당신의 할아버지를 무사히 고향으로 돌려보냈고, 그 덕에 태어난 당신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우리에게 13조 원의 청구서를 들이밀고 있습니다. 이 국장의 서리빨 같은 일갈이 텅 빈 회의장을, 아니 전 세계 시청자들의 멍해진 고막을 벼락처럼 강타합니다. 이것이 당신들이 말하는 그 위대한 미국의 동맹입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로버트 핸더슨. 로버트 핸더슨 부차관보는 마치 척추뼈가 부러진 사람처럼 바닥에 속절없이 주저앉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덜덜 떨리는 그의 두 손이 허공을 헛짚다가 이내 자신의 하얗게 질린 얼굴을 거칠게 감싸집니다. 등 뒤에 거대한 스크린에 선명하게 띄워진 조지 핸더슨, 즉 자신의 핏줄인 친할아버지의 이름표 앞에서 그는 한없이 작고 초라한 한 명의 인간일 뿐입니다. 이수진 국장은 섣불리 승자의 미소를 짓지 않습니다. 대신 그녀는 쓰러진 그를 향해 테이블 위에 놓인 붉게 녹슨 군번줄을 조금 더 가까이 밀어줍니다. 13조 원. 당신들은 그 돈을 단지 한국이 내야 할 방위비 영수증이라고 불렀죠. 가성비 좋은 거래라며 전 세계 앞에서 우리를 깎아내리고 조롱했습니다. 이 국장의 목소리에는 얄팍한 승리감이나 끓어오르는 분노 대신 70년의 세월을 묵묵히 견뎌낸 단정하고 깊은 진심이 묵직하게 배어나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 숫자는 혹하는 낯선 땅에서 남의 나라 청년들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육신을 갈기갈기 찢어 바친 수많은 이만속들의 핏값입니다. 우리가 전쟁의 잿더미에서 이룩한 한강의 기적, 그리고 지금 전 세계를 호령하며 당신들의 첨단 무기를 움직이는 우리의 압도적인 기술력은 바로 그분들의 거룩한 희생 위에 세워진 숭고한 훈장입니다. 회의장 안의 모든 외신 기자들이 약속이나 한 듯 바쁘게 두드리던 키보드에서 일제히 손을 뗍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조차 잦아든 숭고하고 무거운 침묵만이 공간을 채웁니다. 실시간 2억 명이 지켜보는 멀티스크린의 댓글창에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방금 전까지 한국을 향해 쏟아지던 혐오와 원색적인 조롱이 씻은 듯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각국의 언어로 쓰인 미안합니다. 우리가 당신들의 위대한 역사를 몰랐습니다. 거룩한 희생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라는 글귀들이 하얀 눈송이처럼 경건하게 내려앉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로버트가 충혈된 붉은 눈으로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거만하게 빗어넘겼던 그의 금발머리는 처참하게 헝클어졌고, 제국의 권력 상징 같던 최고급 실크 넥타이는 구겨진 채 바닥에 질박하게 끌리고 있습니다. 그가 쩍쩍 갈라진 입술을 떼어 힘겹게 첫나디를 내뱉습니다. 위대한 미국이 완전히 오판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실세가 전 세계 2억 명의 생중계 카메라 앞에서 완벽한 패배를, 아니 뼈아픈 반성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나의 할아버지가 당신 할아버지의 숭고한 피와 살을 딛고 살아남아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저는 오늘에야 뼈저리게 알았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에게 감히 청구서를 내밀 자격이 없습니다. 오히려 영원히 갚지 못할 위대한 빚을 졌습니다.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로버트의 고개가 다시 한번 푹 수그러집니다. 그의 무릎 위로 참을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이 카메라 렌즈를 통해 전 세계로 송출됩니다. 하지만 이수진 국장은 서둘러 승리의 샴페인을 터뜨리지 않습니다. 그녀는 따뜻하지만 아주 굳건한 눈빛으로 로버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합니다. 그 사과는 감사히 받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 원하는 건 과거의 얽매인 죄책감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진짜 동맹입니다. 그녀의 단호한 손짓에 맞춰 스크린의 화면이 바뀝니다. 방위비 13조 원을 뜯어내는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청구서가 완전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 한미 양국이 대등하게 투자하는 차세대 국방 첨단 기술 공동개발 프로젝트의 거대한 청사진이 떠오릅니다. 돈으로 우리를 윽박지르고 길들이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세계 최고의 반도체와 정밀 부품 기술로 당신들의 F-35 전투기와 이지스함의 심장부를 설계하고 움직이는 강력한 파트너입니다. 13조 원이라는 낡은 계산서로
진흙탕 싸움을 할 시간에 우리 그 돈을 함께 투자해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압도적인 안보의 미래를 만듭시다. 로버트가 멍한 표정으로 스크린과 이수진 국장을 번갈아 봅니다. 이내 그의 얼굴에 부끄러움을 넘어선 깊은 존경심이 피어오릅니다. 그가 덜덜 떨리는 다리에 억지로 힘을 주고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국장이 내민 새로운 공동 합의문에 방금 전까지 오만하게 굴리던 금색 만년필 대신 자신의 안주머니에서 꺼낸 낡은 펜으로 아주 꾹꾹 눌러 서명합니다. 약소국을 향한 일방적인 굴복의 강요가 아닌 피로 맺은 70년의 인연이 대등하고 진실된 미래의 파트너십으로 완벽하게 다시 태어나는 가슴 벅찬 순간입니다. 이수진 국장과 로버트가 굳게 손을 맞잡자 제가 앉아있던 프레스룸 제일 뒷자리에서부터 누군가 조용히 기립박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한두 명이었던 박수 소리가 이내 거대한 파도가 되어 회의장 전체를 쩌렁쩌렁 뒤흔듭니다. 연할 것 없이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난 전 세계의 외신 기자들이 저마다 눈물을 훔치며 대한민국이라는 작지만 거대한 나라를 향해 뜨거운 찬사와 기립박수를 보냅니다. 저 마이클 역시 주책 없이 뜨거워진 눈시울을 거친 소매로 훔쳐내며 제 낡은 취재 수첩에 역사적인 마지막 문장을 꾹꾹 눌러 적어 내려갑니다. 강대국의 13조 원짜리 오만함을 19살 소년병의 녹슨 군번줄 하나로 완벽하게 굴복시킨 나라. 대한민국의 진짜 힘은 화려한 경제력이나 번뜩이는 무기가 아니라 자신들의 핏빛 역사를 결코 잊지 않고 기필코 찬란한 미래의 자부심으로 피워내는 그 단정하고도 펄펄 끓는 심장에서 나온다. 라고 말입니다.